내용할 거야. 근데 내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1단원을 가장 어려워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정상이야. 알겠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정상인데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한 친구들이 잘해. 그리고 이제 어렵다. 야 이거 못 해먹겠다 해서 도피하는 친구들은 화학을 버리는 거야 거의. 화학을 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 화학이라는 영역은 되게 중요해졌잖아. 그지? 대학교 과랑 연결이 돼가지고 화학이 연결이 안 된 과가 드물어. 뭐 수학 교육과 갈 거야. 괜찮겠네 그럼. 그지? 그런 몇몇 학과들이 있긴 한데 화학이 연결 안 된 과가 드물어서 화학은 요 1단원 특히나 요 1단원이 올해 1학기 내용이잖아 화학. 3, 4단원에 영향을 적잖이 미칠 거야.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파트에서도 모르는 기본이야. 뭘과 관련된 내용은 1단원 내용은. 그리고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의 원리? 뭐 있어 마지막 거 그치? 세 번째 게 있는데 화학 반응의 뭐 있는데 그거에서도 기본이야. 물론 이제 화학 반응의 원리인가 걔는 이제 세 개 단원이라서 마지막 단원이 좀 암기야. 근데 더러운 암기야. 유기화학이라고 부르는 탄소화학 문제. 여러 가지 외워야 돼. 자, 아무튼 내가 좀 조급해서 오늘 1단원 내용을 정리하고 요것과 연관된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1단원 첫 수업이 없어서 그 화학 반응 이거 봐. 늦은 친구 있을 줄 누구 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기 거기 앉을 거야? 너 교재 받았니? 교재 받은 친구야? 네. 거기다 이름 써서 앞으로 보내. 진서? 네. 진서한테 줘. 오늘의 규빈이가 할래? 영광이지 내가 하면. 아니야? 그냥 진서. 자 이제 이거야.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이제 1단원 할 때 얘를 어려운데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정말 삘빵한 친구를 가르쳐 봤겠지 나도. 아니 니들이 삘빵하다 뭐 이게 아니야. 내 경험적으로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 이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제자들 중에서. 근데 2학년 때는 요 1단원이 처음이니까 2학년 때 화학 1에서 계산하는데 엄청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러다가 고3 때 저 화학 1 봐야 돼요 하면서 달려들더라고. 하지마 하고 권유했는데도 화학 1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더니 수능 때는 되려 1단원 문제를 푸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그 한둘이 아니라서 꽤 돼가지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되려 안 해도 될 시간쯤 되니까 그때 좀 익숙해져서 잘하는 느낌? 훨씬 잘하는 느낌?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알겠어? 그러자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자, 얘들아 용어부터 한번 살짝 정리를 할게. 원자 이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주기율표부터 살짝 정리할 건데 쓰지 마. 주기율표 못 쓰는 사람 있어? 그럼 100번 써 집에 가서. 엄마? 뭐가 빠졌지? 풀버린 옆에 네온이 빠졌구나. 네온. 분딱같이 네온을 이렇게 쓰고 지랄이야.
대충 막 쓰다 보니까 돼? 가로 세로를 맞추려고 좀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내가 표시한 이 영역 어떤 원소? 금속 원소 알고 있지? 나머지는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그지? 그 정도 따지는 게 화학에서 중요한 조건이다. 금속 원소는 화합물을 이룰 때 어떤 결합을 해? 이온 결합해. 금속은 무슨 이온돼? 양이온돼. 그 정도 상식. 그래서 알칼리 금속 1족 족 같은 것들은 다 플러스 1가의 양이온. 2족의 족 같은 것들은 플러스 2. 3족인데 13족이야. 얘네들 13족이다. 알고 있니? 3족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칸이 원래 벌어져 있어. 응? 요 13족에서 붕소는 준금속이라고 부르지만 비금속을 알아두고 있으면 돼. 알루미늄이 3가양이온이 되고, 그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비금속이잖아. 지들끼리 결합하면 이온이 되질 않아. 지들끼리 결합하면 무슨 결합해? 공유 결합해. 알지? 금속과 결합을 했다. 얘네들은 1가음이 할로젠의 2단원에서는 브로민과 아이오딘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상하기론. 예상하기론. 이게 1단원이 화학원의 1단원이고 2단원이 화학원의 3단원이란다. 3단원. 그러니까 화학원이 어렵다고만 알려져 있잖아. 근데 정말 쉬어가는 코너가 3단원이야. 쉬어가는 코너가 3단원이라서. 근데 이제 그 3단원에서 얘네들을 좀 알아둬야 되는 문제들을 살짝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본 거야. 할로젠이라고 그러지 17조? 이쪽 같은 것들은 17조 마이너스 1가음이온이고, 칼코젠이라고 그러는 산소족은 2가음이온이고, 그지? 얘네들은 3가음이온이 된다는데 3가음이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되려 수준 낮은 우리 화학원에서 3가음이온을 그냥 빠바박 써버리길래 난 잘 안 써. 아무튼 되겠니? 응?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말이야, 다 알지? 모르지 않을 거야. 통합과학 과정을 한 7, 80점 이상만 했다 라고 해도 다 알 거야. 다 알 거라고 보여지고. 자, 그리고 원자라는 용어, 분자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말이야,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게 정의와 개념인 거 알고 있지? 그지? 근데 내신을 따는 데 있어서 정의와 개념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아. 생각보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근본적으로 과학을 가르친다. 그냥 과학을 점수를 위한 과학이 아니라 그냥 과학을 잘하기 위한 화학으로 커리를 정리한다. 그러면 난 개념으로만 한 달 정도 할 거야. 한 달 정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올림피아드 수업을 할 때 그 짓을 했어. 야, 온도의 정의, 부피의 정의, 뭐 이러면서 별 단어의 정의들을 다 했다더라. 정신같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화학에서. 내신하는데 선생님도 아마 정의들 잘 모를 거야. 정리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까먹었을 거야. 자, 근데 원자의 정의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응?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지? 돌턴이 원자를 정의했다는데 돌턴은 원자의 정의가 틀렸지. 앞에 한 문구 넣어서 틀린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요 문구가 돌턴의 원자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라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문구 하나가 틀리잖아. 그럼 정의가 틀립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야. 분자는 뭐니?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야.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글자가 뭐야? 입자야.
입자는 뭐야? 알게니를 의미하지. 알게니. 구슬. 구슬. 알게니를 의미한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 이름 잘 못 외우지. 규빈이는 외울 수도 있어 조만간. 근데 잘 못 외울 거야. 아니 가르친 녀석 중에 희한하게 규빈이가 많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 아무튼 그래서 빨리 외울 가능성이 있는데, 응? 이름 진짜 못 외워. 알게니야, 알게니. 입자 알게니. 그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우면서 과학 용어는 좀 화학 용어, 물리학 용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이유가 규칙이 있어. 규칙. 알게니는 자자로 끝나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알게니를 갖는 거야. 근데 알게니인데 자로 번역하지 못한 알게니가 있어. 이온. 이거 한자로 고치기가 좀 애매하네 싶어서 얘는 그대로 영어 단어 그대로 쓴 거야. 이온은. 그래서 온으로 끝나잖아. 얘가 영어 단어로 해서는 과학 용어에서는 알게니를 의미해. 뭐 강입자 충돌기 할 때 하드론 모시기 이렇게 나와. 하드론 콜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온으로 끝나. 뭐 양성자가 영어로 프로톤. 이거 까먹을 뻔했다.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영어로 그렇고 전자는 뭐야? 일렉트론이란다. 일렉트론. 그지? 온으로 끝나. 그 규칙이 생겼어. 그러니까 한 1900년대쯤에 생겼을 거야. 그 전에 언급하기 시작한 단어들은 그런 규칙이 안 지켜지겠지. 그래서 원자라는 단어는 아톰이 되는 거고 분자라는 단어는 몰리큘이 되는 거야. 걔네들은 온으로 안 끝나지만 어쨌든 번역됐을 때 자로 끝나는 친구들. 알겠? 돼? 앞으로 우리가 건드릴 물질은 어떤 상태야? 요 세 가지 상태야. 응? 원자, 분자, 이온. 얘네들에 대한 그 양을 표시하는 내용이 1단원이야. 얘네들의 양을 어떻게 표시할까에 대한 내용이 1단원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분자. 분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알게니라고 표현했잖아. 이 분자가 말이야 공유결합 물질이란다. 공유결합 물질이 아닌 분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가 아닌 녀석 있어 없어? 있어. 두세 개. 다이아몬드 흑연.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뭔지 알지? SiO2. 얘도 이제 분자가 아니야. 그 석영 특징이 작년에 니들 배웠겠지만 그물구조라고 나와 있어. 그물구조. 들어본 적 있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이게 1년 전이잖아. 거의 3, 4월이니까. 석영이 SiO2가 그물구조라고 나와 있어. 그물구조. 그지? 근데 그림 보면 납득이 가든 그물구조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 그지? 입체적으로 막 엉켜 있는데 이걸 그물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물은 투망 뭐 이런 거 던지는 그물이야. 이렇게 평면적으로 엉켜 있는, 그지? 근데 얘는 이제 그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래. 얘가 여기저기 막 붙어 있다. 아무렇게나, 굉장히 입체적으로 붙어 있고 다양한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네트워킹 스트럭처 뭐 이렇게 했더니 그물구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물에 집착하지 마. 여기저기 막 엉켜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석영이나 다이아몬드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분자가 돼야 안 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러니까 분자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누구 빼고? 방금 전에 얘기한 3개 빼고. 더 뺄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빼지 마. 화학의 영역이 아니야. 화학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면 왜 얘네들만 분자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NaCl을 예를 들어줄게.
얘 이온결합 물질이지. 나트륨이온 무슨 이온? 양이온. 염화이온이 음이온. 그지? 나트륨이온 하나 있으면 옆에 염화이온이 하나 붙어 있어. 맞아? 틀려. 나트륨이온이 하나 있으면 주변에 염화이온이 둘러싸고 있어. 이렇게. 나트륨이온을 꽉 둘러싸 이렇게. 6개가 둘러싼단다. 평면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디 있겠어? 앞에 뒤에 이렇게 막고 있어. 팍 막고 있어. 그럼 염화이온 하나 주변에 나트륨이온이 6개가 있어. 앞에 뒤에. 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있단다. 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있어. 그러면 얘를 분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얘네 둘이 짝 지워지든지 아니면 얘네 둘이 짝 지워지든지 어떤 하나의 짝을 이루는 입자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 공통된 성질을 가진 가장 최소한의 입자가 구성될 텐데 불가능해. 얘네들 막 열을 가하면 얘네들이 붙어 다니지 않고 얘네들도 떨어져 다녀. 그지? 그래서 분자라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이온결합 물질. 알아들어? 근데 물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봐. 물 분자 H2O라는 하나의 그 입자들로 뭉쳐 있으면 액체지. 입자들로 이렇게 날아가면 수증기가 되잖아. 그럼 H2O로 이렇게 빨아들여. 분자 하나씩. 돼? 그렇게 해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분자가 되고 이온결합 물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러면 금속도 역시 그지? 분자가 될 수가 없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분자가 얘네들이다. 그지? 분자에 익숙해져야 돼. 알아들어? 분자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낚시질 않는다니. 함정에 빠지지 않아. 시험 잘 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지? 되겠니? 오케이? 자 이제 1단원 들어가자. 1단원의 맨 앞이 화학과 우리생활인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단순암기야. 단순암기하는 내용인데 내가 막 설명해 주거나 니들이 그 내용을 읽거나 차이가 크질 않아. 물론 약간은 있을 수도 있어. 내 목소리가 부드럽고 그치? 친절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면 왠지 귀에 쏙쏙 들리는 듯한 느낌. 없다는 거 나도 알아. 비웃지 마라. 없다는 거 나도 아는데 큰 차이 없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가져갈 필요가 그지? 시간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단순 암기는 잘 안 해. 잘 안 해.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약간 트라우마라고 가지고 있는 게 그거라니까. 나랑 공부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막 극복해서 시험 기간까지 간 친구들이라서 어려운 문제 적당히 잘 풀어. 그래서 뭐 자랑을 온단 말이야. 시험 보고 나면 뭐 학교별로 많으니까 이거는 저만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반에서 저만 맞았대요 막 그러면서 자랑한단 말이야. 근데 3번 문제는 저 혼자 틀렸대요 뭐 이런 단순암기. 그게 이제 그 내용이야. 내가 이제 단순암기 내용을 내가 잘 수업을 안 하고 야 잘 읽어놓고 니들 잘 꼼꼼하게 체크하고 시험 해봤자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3주 전 아니면 한 달 전에 단순암기를 슬쩍 정리할 거야. 길지 않게. 응? 일찍부터 내가 이 단순암기 화학과 우리생활을 정리하잖아. 과학사를 정리하겠구나.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내 역사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기적으로 좀 다급해야 내가 요약해서 대충 정리하고 중요한 것만 말겠지. 그래서 단순한 게 건너뛸 거야. 뭐부터 시작해? 자 이제 칠판 봐. 제일 기본이 나 한글을 더 못 쓴다. 한글을 더 못 써. 영어 단어가 영어 알파벳이 더 이뻐. 알았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해서 한글을 잘 못 써.
화학식량의 원자량과 분자량, 실험식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자,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원자에 대한 제안을, 원자에 대한 정리를 누가 제일 최초로 예쁘게 해냈을까? 그냥 막연하게 말고, 이 세상의 물질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돼 있어.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 3000년 전 사람. 그지? 데모크리토스.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건 동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원자가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의 물질들은 붙어 있어. 응? 야, 이 공간이 떨어져 있을 것 같지? 다 한 덩어리에 기체로 돼 있는 거야. 뭐 이따위로 설명을 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파묻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으니까. 그러다가 돌턴이라는 희대의 천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돌턴이라고 하는 존 돌턴 일걸 아마 돌턴이라고 하는 희대의 천재가 10살쯤에 박사과정이 마무리가 돼. 정규교육을 받지 않아. 박사한테 직접 받아. 기초교육부터 박사한테 받았는데 한 3, 4년 배우니까 박사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나랑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소입니다. 그리고 12살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다 하면서 책이나 읽고 연구나 하다가 늙어가는 거지. 그래 봤자 수 20대야.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새끼가 원자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결론 내니까 저 정도의 천재가 원자가 있다는데 나는 원자가 없다고 믿어지지만 내가 차차는 두뇌의 소유자가 저 사람에 반박할 수 없겠지 해서 원자설이 보급이 돼. 그러면 원자가 있다라고 믿겨지지 않던 사람들이 원자가 있대. 그럼 원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날 거 아니야. 그 궁금증을 누구한테 해결하겠어? 돌턴한테 물어보겠지. 야, 돌턴아, 너처럼 생겼어. 아니, 농담이야. 돌턴아, 야, 원자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원자 말이야, 동그래. 지 상상의 산물이지. 원자 크기 얼마나 좁나 작아? 너 봤어? 나도 못 봤어. 아무도 안 보일 정도로 작아. 근데 그러면 고체일 땐 이렇게 덩어리져 있고 액체도 덩어리져 있고 기체일 땐 붕 날아갔는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랬더니 막 설명해. 우와. 막 설명해. 지가 시도를 막자. 그러다가 원자 한 개 그러면 얼마나 무거워? 무게가 어떻게 돼? 그 당시에 이제 질량을 화학자들은 웨이트라고 표현을 했거든. 얼마나 무거워? 그랬더니 돌턴도 당황스럽지. 야,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얼마나 무거운. 다 같이 실험을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해서 화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기준을 대략적으로 이제 돌턴이랑 막 몇몇 똑똑한 놈들이 잡았겠지. 그래서 원자 안 보이잖아. 하나의 질량은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 같은 원자끼리 모으자. 해서 A라는 원자, B라는 원자, C라는 원자 등등등등등 원자들 종류별로 막 모아서 눈에 보일 때까지 모아야지. 얘네들 A만 모였어, B만 모였어 해서 A 덩어리. 여기에는 A만 있는 거야, 원자. B 덩어리, B만 있는 거야, C 덩어리. 뭐 이렇게 모았어. 그래서 요 덩어리들을 막 일정 양씩 쪼개서 같은 개수가 같다 라고 하는 실험이 정말 다양하더라고. 개똥 같은 실험들을 막 해. 얘가 막 흡수되는 여기에 흡수되는 산소의 양 아니면 여기에 반응하는 금속의 양 해서 똑같은 양들을 모아서 개수가 같아 라고 하는 막 실험 결과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돼요. 그렇다. 내가 실험해 봤을 때도 수십 번 실험해 봤더니 얘랑 개수가 같을 때 질량이 얘 5g, 얘 7g이야 하고 이제 합의를 봐. 다 지들이 열심히 실험을 한다고 해서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돼. 같은 개수야. 질량이 같은 게 아니라 개수가 같아.
라고 정리가 됐어. 얘네들 다 이렇게 원자들 쭉. 오케이?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알아내려면 뭐만 알면 돼? 몇 개인지만 알면 돼. 얘네 둘 중에 한 가지 원소라도 원자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볼까? 하고 연구를 시작했지? 각자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근데 결론이 너무 다양해. 어떤 놈은 그냥 1000만 개, 어떤 놈은 2000억 개. 차이가 겁나 크지? 어떤 놈은 몇 경계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평균 내기도 뭐하고, 그지? 돌텀도 냈는데 엄청 다양해지는 거야. 요 5g의 개수가 엄청 다양한 숫자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 다시 유명한 화학자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해서 개수를 확인한다는 건 이건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지? 확신할 수가 없다. 개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상대값으로 정리한다. 얘 한 개랑 B 원자 한 개의 질량 B가 몇 대면? 5대 7이겠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수잖아. 그럼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도 5대 7이니까 같은 개수에서 5대 7이겠지. 그지? 그래서 야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는 정리가 되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한 개 한 개의 질량비를 정리해서 이걸 뭐로 정리해? 원자량이라고 표현하게 돼. 알아들어? 원자량은 그래서 원자들의 질량의 상대값이야. 기준이 있겠어 없겠어? 이 당시에 기준이 수소였어. 그때까지 발견된 원자 중에서 제일 가벼운 원자가 수소였던 거지. 근데 지금도 수소가 제일 가볍다는 거 변함없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원자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발견된 원자들의 원자의 상대값, 질량의 상대값을 보니까 수소의 정수배가 되는 거야. 우와, 우리 기준도 잘 정하고 되게 실험 잘한 것 같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용을 하다가 원자 하나의 정확한 질량을 재는 기계가 만들어져. 1910년대쯤일 거야. 기계가 만들어져. 정확한 연도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기계가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하나의 질량을 만들어서 상대적인 질량값. 그동안의 전통이 있잖아. 그지? 한 개와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값으로 하나의 정확한 질량을 그램으로 단위로 표시하려고 했더니 뭐 1.9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더럽잖아. 그걸 다 표시하느니 그냥 상대값으로 정수 비슷하게 만들어내자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측정했더니 수소를 1로 기준을 잡아서 막 원자량들을 했더니 막 소수점이 막 대여섯 개 이상 막 늘어나는 거야. 뒤로 몇 점 몇 중간에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화학자들이 아닌 물리학자들이 야 원자 하나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을 때 소수점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원자를 기준으로 잡자 했더니 탄소 12. 자 여기에 6, 여기에 12. 원래 원소 기호에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 쓰는 거거든. 1, 2, 3, 4, 5, 6. 얘가 원자 번호야. 요 아래 쓰는 게 원자 번호. 얘는 양성자수를 의미한단다. 그리고 요 위에 쓰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주는데, 질량수라고 부르고, 질량수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합한 거란다. 얘도 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30분 뒤에 온다는 걸 까먹었다. 이름 적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합한 값이야. 근데 요 탄소 12라고 표시하는 애는
탄소 12라고 표시하는 애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원자지. 그지? 이렇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원자인데 이름 써. 이 친구를 기준으로 삼을 건데 얘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이 친구를 몇으로 정했어? 12로 정했어. 여기까지가 기준인 거야. 12로 정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랑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 값을 원자량이라고 부른단다. 넘겨. 8쪽. 아니 7쪽. 7쪽이다. 7쪽. 응? 돼? 너희들 최대한 필기 적게 하게 하려고 내가 칠판바라고 한 게 그 교재에다가 최대한 비슷하게 교재랑 비슷하게 갖고 있다. 상대적 질량값이야. 그러면 이거 단위가 있어 없어? 원자량의 단위는 없어. 그지?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비춰봤을 때 원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질량값이야. 그래서 얘보다 2배 무거운 원자가 있어. 그럼 이 친구의 원자량 몇이겠어? 24야. 2배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얘 실제 원자 하나의 질량이 12와 연관된 숫자가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와. 그램 단위로 해봤자 10이랑 연관된 숫자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11로 정한 거고 얘보다 2배 무거운 원자가 있으면 24가 될 거고 3배 무거우면 36, 4배 무거우면 48의 원자량을 가지는 원자들이 될 거야. 얘보다 3분의 1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몇이야? 4가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원자량을 정리하게 된단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원자량, 우리가 익혀줘야 될 원자량은 수소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 얘네들은 같지 않아. 비슷할 뿐이야. 얘는 정확하게 12.00000이고 적을 필요 없어. 얘는 12.011이라는 숫자를 가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과정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도. 자, 요 4개의 원자량들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안 외워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나는 외워 라고 강조한다. 외우는 게 훨씬 이득이 커. 응? 문제 풀 때 원자량들 제시해 주는데 뭐 틀릴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제시해 줘도 외우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플로린하고 황도 써놨거든. 얘는 이제 우리 3월달 들어서면 외우자. 쓰기는 하고 19, 32 19와 32 방학 동안 얘로 충분히 연습하고 방학 끝나서 시험 될 점 되면 얘도 좀 익숙해지는 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단다. 응?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탄소하고 질소하고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가 몇 대면? 12대 14. 그치? 두 개와 두 개의 질량비도 몇 대면? 12대 14. 100개와 100개의 질량비도 몇 대면? 12대 14. 처음 시작이 한 개의 질량에서 출발했다고 쳐도 한 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같은 개수다. 히터 꺼. 위에 거 돌리면 돼. 조는 것 같아서. 더워서 조는 것 같아서.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에 너무 집착하지 마. 같은 개수야.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도 돼. 한 개와 한 개도 12대 14가 맞고 100개와 100개도 12대 14야. 만 개와 만 개도 12대 14야. 근데 우리는 말이야. 얘네들의 질량비가 12대 14일 때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몰라. 그냥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질소와 산소가 14대 16의 질량비로 있어. 그럼 개수가 어때? 같아. 알아들어? 질량비가 원자량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개수가 어때? 같아. 몇 개야? 몰라. 몇 개인지 몰라. 알아들어? 그러면 얘가 질량비가 7대 16이래.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 2야. 되겠니? 질량비를 개수비로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야. 7대 16이면 1개 대 2개로 가지 말고 1대 2야. n개 2n개. 알아들어? 되겠니? 근데 얘네들의 질량이 같대.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6대 14. 질량이 같대. 14 곱하기 x는 16 곱하기 y 해서, 그지? 요게 개수로 따지면, 했더니 얘네들의 개수가, 질량이 같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14개짜리가 x개 있고, 원자량 14짜리가 x개 있고, 응? 질량이잖아. 그러면 원자량 16짜리가 y개 있어. 질량이잖아. 근데 얘네들의 몇 개인지 x개 y개인데 질량이 같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을 수 있는 게 얘가 16이고 얘가 14하면 되잖아. 그럼 14 곱하기 16이 되잖아. 둘 다. 돼?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다.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까지 포함해서 이 원자량, 분자량 범위 내에서 문제 유형은 질량비랑 원자량비를 알려주고 몇 개니 하고 개수비를 확인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원자량비랑 개수비를 알려주고 질량비는 몇이니 하고 물어본다고. 아까 내가 계속 물어본 거지. 원자량비를 물어보는 것만 안 했어. 지금 질량비와 개수비를 알려주고 원자량비가 몇이니 하고 물어보는 것만 안 물어봤어. 그지? 그게 이제 거기 첨친 그림에 그거란다. 책 속에 첨친 그림이 그거야. 근데 이제 얘가 엄청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걔는 안 한 거야. 이해돼? 어쨌든 얘는 비율이야. 원자량, 분자량에서는 질량 P, 원자량 P, 개수 P. 알아들어?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비율을 얻어내는 거야.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분자량은 뭐겠어? 원래 분자량은 말이야, 역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 10이랑 분자 하나 사이의 상대적 질량값. 내가 방금 하나라고 표현했지. 그건 좀 불필요한 말이야. 그지? 같은 개수야. 하나에 집착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야.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하면 분자의 상대값이 될 거야. 그지? 분자 질량의 상대값이 될 거야. 그래서 얘들아, 얘 이름 뭐니? 메세인. 그지? 메세인. 좀 재수없어. TH 발음이 난다. TH란다. 메세인 분자량 몇이야?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16이란다. 그지? 12 더하기 4 하면 되니까. 분자량. 그러면 탄소와 메세인의 질량비는, 질소와 메세인의 질량비는 14대 16이 돼. 그지? 메세인하고 산소 원자량은 같네. 상대값이 거의 같아. 그래서 그냥 같다고 봐. 자, NH3 이름 뭐니? 졸지 마. 오늘 추운 날이면 잘 졸려. 밖에서 부들부들 떨다 오면 피곤해. 돼? 안 그러면 또 영상 또 봐야 된단 말이야. 졸면. 영상 보면 은근히 재미없다. 나도 봐봤지.
더럽게 재미없더라고.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분자량 몇이니? 17이다. 물 18. 어? 이거 18이라고 읽어야 돼. 18 그러지 마. 착한 척 하지 마. 18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는다. 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좀, 뭐, 불량스러워 보여도 18이라고 그냥 읽어. 알겠니? 어? 18. 야, CO2. 분자량 몇이야? 44. 그지? 얘네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분자들이란다. 자주 나오는 분자야. 그러면, 얘 12g, 암모니아 17g, 아니, 17g 말고, 질량비가 11에 17이야. 원자수랑 분자수가 똑같단다. 얘는 원자수야. 원자량이니까 얘는 분자수야. 알아들어? 그러면 얘 18, 12대 18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어. 개수가 똑같아. 얘는 원자고 얘는 분자야. 어? 원자라고 얘기하는지 분자라고 얘기하는지 잘 봐야 돼. 자, 얘네 둘이 질량비가 17대 18이야. 개수비는 1대 1이지. 분자의 개수비가 1대 1이야. 원자 수비는 4대 3이겠지 뭐. 분자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질량비가 17대 36이 되면 개수비는 몇 대면? 1대 2가 되겠지. 돼? 똑같아. 흐름은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상해? 표정이 썩는데? 질량비야. 정확한 질량값을 의미하지 않아. 그냥 질량비를 통해서 개수관계로 아니면 얘가 질량비가 17대 18이면 1대 1이지. 그지? 질량비가 17대 9가 되면 몇 대 몇이야? 1대 0.5가 되겠지. 2대 1이 되겠지. 개수비는. 이런 식으로. 그지? 돼? 이해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야. 응? 여기까지가 한 단락. 그러면 난 말이야. CuH12OU. 이 친구 누구야? 이 친구 누구야? 포도당이야, 포도당. 포도당 분자량 몇이야? 계산하고 앉았지. 12 곱하기 6, 6 곱하기 16 하고 있겠지만 CH2O를 6개 곱해도 되겠지. 그지? 얘가 좀 쉽지? 더해보면 12 더하기 2, 14, 16 하면 30. 그지? CH2O는 30이야. 나중에 좀 익히게 될 거야. 곱하기 6 하니까 얘 분자량 몇이야? 몇? 180. 그지?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g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O를 할까 X를 할까? X 해야 돼. 단위 없어야 돼. 단위가 붙어서 틀리는 거야. 알겠니?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g이다. 틀리는 거야. 물의 분자량은 18g이다. 맞아? 틀려. 틀려. 근데 말이야. NaCl이 있어. 자,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고 염소의 원자량은 35.5거든. 그러면 NaCl, 염화나트륨의 분자량은 58.52다. 맞아? 틀려. 염화나트륨 분자가 안 돼.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표현하잖아. 틀리는 거야. 지금 내가 몇 g이다. 얘 분자량은 이라고 내가 읊어줬잖아.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을 얘기해 준 거야. 몰라서 틀렸겠어? 대충 훑다가 틀렸겠지. 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 드물어. 잔다. 지각하고 자고. 알았어. 알았어? 대충 읽어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뭐? 원자량 분자량의 단위가
없다. 분자량은 비금속 원소들로만 되어 있어야 분자량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흑연도 분자량이라는 표현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친구들은요, 했을 때 아까 내가 실험식량 하고 지웠잖아. 요게 지지난 교육과정까지는 있었는데 지난 교육과정에서 사라지더니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사라졌어. 응? 요건 실험식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원래 그냥 얘를 화학식량의 원자량 분자량이 포함되어 있거든. 원래 작은 의미의 화학식량으로 분자가 안 되는 친구들의 원자량을 합하잖아. 화학식량이야. 화학식량. 근데 이 화학식량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와, 안 나와? 적게 나와. 빈도수가 적어. 그래서 화학식량은 뭐 중간고사 볼 때까지 가끔 가다 풀긴 하겠지만 원자량 분자량 위주로 가져갈 거고. 아니? 화학식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좀 나중에 연습하도록 하고. 알겠지? 자, 원자량 분자량에서 이제 몰로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이해한 내용을 살펴보자. 몰로 넘어갈 거야. 아직 넘어가지 말고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이해한 내용을 살펴보면 얘네들의 질량비가 12대 14 아니면 17대 18 12대 44 이렇게 원자량비 분자량비의 질량비로 원자량비 분자량비와 질량비로 그대로 이어지면 개수가 어떻다? 똑같다. 그지? 이 내용을 지금 머릿속에 꽉 심어주고 원자량비 분자량비와 질량비가 일치하면 개수비가 어떻다? 똑같다. 똑같아. 뭘 끄덕거려. 듣지도 않고 잤으면서 너 지금 깜빡깜빡하고 지금 필름이 끊어지지?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돼? 졸려도 니들 잘못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부드럽더라고. 되겠어? 질량비가 원자량비 분자량비랑 같으면 개수가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넘어가. 거기 다음 페이지. 몰 이제 넘겨. 한 페이지 넘기면 몰이 나와. 몰. 몰. 작년 3월쯤에 물론 이제 작년 겨울방학부터 통합과학을 했다 싶으면 이 시간 이맘때 또 몰이라는 단어를 들어봤겠지? 그잖아. 기본 단위. 기본 모르나? 기본 단위, 길이, 시간 뭐 이런 거. 길이, 시간, 질량. 몰라. 아무튼 그 중에 몰, 그지? 등장하잖아. 아니니? 너 누구랑 대화하니? 대화 상대를 못 찾겠네. 그 몰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큰 제목에 몰 있고 두 번째 제목에 몰 있지. 여기에 땡땡 찍고 뭐뭐뭐뭐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 이렇게 나와 있지. 아이. 그지? 양 지우자. 개수로 바꾸자. 지난주에 했지? 개수로 바꿔. 이게 내가 너무 혐오하는 표현이야.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을. 알겠어? 개수에 대한 묶음 단위야. 가장 비슷한 예, 유사한 예가 뭐라 그랬어? 연필한다스라 그랬지. 연필한다스야. 연필한다스 몇 자로? 12자로. 모르는 친구 있더라고. 모를 수 있어. 12자루야. 필기류가 다 한다스잖아. 네임펜이 연필보다 두껍지. 네임펜 12자루, 한다스는 연필 12자루보다 두껍지. 두껍지만 개수는 똑같단 말이야. 개수를 잡는 거야. 알아들어? 개수를 잡는 거야. 이 몰은 특정 개수를 나타낸 묶음단위야. 가장 비근한 얘가 다스라 그랬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익혔거든. 그랬더니 틀리질 않았어. 일단. 자, 그래서 1몰의 정의가 원자량과 연동된다는 거.
1몰의 정의가 원자량과 연동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사항이란다. 탄소 12를 정확하게 12g 모아. 이번엔 g이 들어가. 얘는 g이 없어. 얘는 g이 들어가. 탄소 12를 12g 모았을 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양이라고 나와있지만 개수로 바꾸자. 원자의 양 아니고 개수에 대한 묶음 단위야. 다스로 치면 12자로.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서 얘를 세봤더니 몇 개야? 아보가드로 수야. 아보가드로 수야.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요 뒤쪽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써있지. 그지? 요개. 얘가 요 개수가 요 12g 속의 전체 원자수 똑같더라라는 거지. 알아들어? 요 아보가드로 수가 얘 12g 속에 탄소 12g 속에 원자수가 아보가드로 수야. 밑줄 쳐. 얘 양만 개수로 고치고 나머지는 밑줄 쳐. 아보가드로 수 제일 중요한 숫자다. 제일 중요한 숫자. 엄청 중요한 숫자.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아보가드로 수. NA라고 썼는데 얘가 아보가드로 수야. 물리학과 화학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대학 가서도 중요한 상수란다. 굉장히 중요한 상수야. 자, 얘 어떻게 계산했다고? 얘 12g 속의 탄소 원자수를 세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실제로 샜겠어? 아니라고.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눈 거라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1.9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제곱g인가? 23제곱g인가? 대략 그래. 대충 그래.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하면 12g 나오겠지. 이거 나누기 얘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나오고. 돼?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계로부터 얘를 계산해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계산하고 있다고 해. 알아들어? 그러면 1몰 들어가기 전에 뭐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 얘네들의 질량비가 원자량비, 분자량비랑 일치하면 개수가 어떻더라? 같더라. 돼? 그걸 염두에 두고 넘어오면 야, 질소는 몇 g이 1몰이야? 질소 원자는 14g이 1몰이겠지. 돼? 물 분자는 몇 g이 1몰이야? 18g이 분자 1몰이겠지. 이산화탄소는 몇 g이 1몰이야? 44g이 1몰이겠지. 포도당은 몇 g? 180g이 1몰이란 말이야. 1몰에 해당하는 질량들은 이렇게 물질마다 다를 수 있긴 해. 하지만 개수는 어때? 1몰기야. 다 똑같아. 알아들어? 1몰기에 모았을 때의 질량이랑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 붙였을 때의 질량이랑 똑같다고 되는 거지. 그래서 1몰의 질량이란 표현은 좀 없어 보이니까 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뭐로 한다고? 몰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치? 몰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몰 질량은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붙는다는 거. 자, 몰 질량에 저 맨 뒤에 단위가 그램 퍼 몰 붙어 있을 거야. 얘 박스 쳐. 그램 퍼 몰에 박스 치자. 돼? 자, 요렇게 넘어가고, 근데 말이야, 요 1몰에 해당하는 양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얘네들의 단위로 뭘 적용시키질 않아. 이들 물 마실 때 이렇게 만약에 분유병,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뭐 이렇게 눈금 처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 18g씩 끊어져 있어? 아니지. 물은 18g씩 1몰인데 1몰씩 마셔? 아니잖아. 그냥 막 꿀떡꿀떡 마시다 보니까 100g 마셨어. 아니면 36g 마셨어.
36g 마시면 몇 몰이야? 2몰이야. 이렇게 툭 하고 막 먹다가 살에 들려서 콜록해서 툭 튀어나간 물덩어리가 9g이야.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야. 그리고 이제 컵을 흔들어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6g이 떨어졌어. 3분의 1몰이 떨어졌어. 뭐 이렇게 18g을 기준으로 잡지 않아. 우리 생활에선 그냥 나와. 얘가 3.3g 떨어지면 뭐 계산이 안 되네. 내가 계산을 못한다고. 알아들어? 그런 거 몇 몰인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너희들이 화학을 할 때만 중요한 거지. 생활하는데 야 우린 우유가 이렇게 200ml 한 컵이 아니 200ml짜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물 전부 다 물이라고 가정하면 몇 몰이지? 하고 계산을 하겠냐? 안 하잖아. 그냥 마셔. 화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몰이야. 생활에선 필요하지 않아. 알아들어? 그러니까 18g씩 끊어져서 뭐가 나타나질 않아. 이산화탄소 44g씩 끊어서 뭐 하질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량 화학식량은 분자량 원자량은 우리가 화학을 할 때만 필요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몰질량 뭐야? 몰질량은 숫자는 원자량이나 분자량과 똑같아. 물론 이제 화학식량도 있겠지만 화학식량은 잘 안 나와서 한동안 안 쓸 거라고 그랬지? 문제에 나올 때만 건드릴 거고. 돼? 원자량, 분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어. 숫자만 있어. 숫자로는 똑같은데 뒤에 뭐가 붙으면 돼? 그램 퍼 몰만 붙이면 이게 몰질량이야. 알아들어? 몰질량은 원자량이나 분자량과 물질의 원자량, 분자량과 똑같은 숫자를 가지면서 단위로 그램 퍼 몰. 반면에 원자량, 분자량은 숫자만 가지고 단위 있어 없어? 단위 없어. 돼? 돼? 얘들아 이산화탄소를 내가 훅 하고 내뱉었더니 11g 날아갔어. 몇 몰이야? 4분의 1몰. 그지? 아까 물도 질량으로 몰수 계산했고 이산화탄소도 질량으로 몰수 계산했지. 얘네들 관계식을 살펴보면 얘 몰수야. 물질의 양 하고 써 있으면 난 몰수라고 읽을 거야. 한동안은 둘 다 읽겠지만 두 번. 물질의 양은 몰수는 하고 두 번 읽겠지만 나중엔 몰수는 하고만 얘기할 거야. 자, 몰수는 자, 얘가 몰질량이고 몰질량 그러면 숫자로만 나오면 분자량이겠지. 그치? 만약에 원자다 그러면 원자량이겠지. 돼?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돼. 근데 난 몰질량을 쓰길 추천해. 하지만 몰질량은 요거 불러도 상관이 없다. 틀리지는 않아. 공식 얘기할 때. 알아들어? 요 W는 뭐니? 질량이다. 아까 얘기했지. 화학자들이 한동안 뭐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왔어도 질량을 무게로 표현을 했었다고. 그래서 질량을 W로 써. 화학에서. 자,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요렇게. 너희들이 아까 야 이산화탄소 22g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요. 이런 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나오지. 얘네들을 보면 어떤 처리한 것 같아? 수학적으로 비례식 쓰는 거야. 비례식. 응?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공부했다 그랬지. 그걸 깨닫고 난 비례식만 연락해 세웠어. 그랬더니 안 틀려. 막 안 틀려. 근데 내가 이걸 강조해서 학생들한테 야 나는 비례식으로만 다 했어. 니들도 비례식으로 다 해봐. 했다가 개망해. 망해오더라고. 망해오길래 공식 외워 그러면. 했더니 잘 봐. 그래서 공식을 외우게 하는데 나는 공식을 잘 보세요. 니들은 잘 외우지마. 이 공식 자체가 비례식에서 얻어진 공식이야. 알고 있니? 야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 몰 질량이지? N몰의 질량은 Wg이지? 요렇게 이게 비례식이나 마찬가지란다. 분수식이 알아? 그럼 분모항이 있으면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공식이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야. 그래서 거기에 파란색으로 내가 공식 써놨지? 별표 치고. 최대한 너희들 필기 안 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단다. 별표 쳐. 그게 그 내용이 우리 1단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란다. 겁나 중요한 내용. 알았어? 얘를 이항하면 질량 계산하고 싶어. Wg은 몇 몰이야? 어떻게 돼? 그럼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겠지? 이항하면 되니까. 나 분자량 알고 싶어. 몰 질량 알고 싶어. 원자량 알고 싶어. 그럼 몰수분의 질량하면 되겠지? 이항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옆에 이렇게 다 써놨어. 그지? 친절하게. 써놨다기보다 타이핑해놨어. 내 글씨는 아니까 타이핑해놨어. 알겠어? 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럼 너희들은 화학 1단원의 반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 내용은 별게 없는데 그지? 여기까지의 흐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여기까지는 좀 단순해 보이지? 여기까지만 단순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흐름은 단순해. 생각보다 단순해. 근데 문제를 못 풀어서 그렇지. 흐름을 안다고 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해. 그럼 어떻게 해? 나랑 같이 문제 풀면 되지 뭐.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앞 시간에 막 문제 푼다고 막 설레발 그지? 피웠잖아. 그래서 질문 있어? 그러고 없으면 나 혼자 막 풀 거야. 그러고 막 풀고. 그게 너희들이 이 내용의 흐름, 그러니까 니들 첫 시간 빠진 친구들 말고 첫 시간을 들었던 친구들도 내용의 흐름을 이해를 못했겠어? 했겠지. 했는데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자꾸 문제 풀면서 얘를 적용해 가면서 이런 문제로 나오면 쟤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까지 이어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익숙해져야 돼. 내용의 흐름 자체는 안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알겠어? 너희들 작년 지금 고3 과정까지가 화학원이잖아. 화학원의 악명을 만든 부분이 이 부분이야. 얘 말고 얘 다음까지 1단원이야. 얘부터 시작을 해서 화학반응식 지난주에 했죠. 거기까지가 정말 드높은 악명을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도 왜 이렇게까지 만들지? 싶은 생각에 중에 선배들 가르칠 때마다 문제풀이 해줄 때마다 수능 문제 출제자들 욕했어. 쌍욕을 했어. 개새끼들, 소새끼들 막 그러면서 그거 한다고 대학 가서 얼마나 도움 된다고 지랄이야 막 그러면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 화학과는. 자, 아무튼 문제 푸는 거랑 흐름을 이해하는 거랑 약간 보도를 잘 못 맞춰.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는 거에 지금은 집중하고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거랑 약간 결을 달리해서 적용하는 게. 자, 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까지의 흐름을 살짝쿵 잡아보면 여기까지의 흐름을 살짝쿵 잡아보면 원자량,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으로 쓴 건데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 그냥 원자량, 분자량이구나 라고 생각해. 얘 기준 뭐라고? 탄소 12로 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와 원자 또는 분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이다 라는 거고, 그지? 단위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지? 그래서 수소 원자량 몇이라고? 1, 탄소 12, 산소 16, 이거야? 질소 빼구나. 질소 14, 이렇게 4개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분자량에는 메세인 16, 암모니아 17, 외울 필요 없단다. 얘네들은 하다 보면 익혀져. 항상 문제 속의 주인공들을 차지하고 있거든. H2O 18, CO2 44, 그지? 상대값이야. 그래서 원자량 B로 질량 B가 유지되면 개수가 같구나. 분자량 B로 질량 B가 유지되면
분자의 개수가 같구나. 알지? 질량비가 달라. 그럼 개수비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들어? 이렇게 가는데 구체적인 값으로 연결시킨 개념이 몰이란 말이지. 그치? 1몰의 정의가 원자량의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이 돼서 정확하게 12g 모았을 때 이 안에 있는 탄소 원자의 수가, 원자의 양이라고 써있지만 원자의 개수가 1몰이더라. 그치? 흐름이 이래. 연결되니까 야 그러면 얘네들 얘 12g 속의 원자수가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면 얘 18g 속의 분자수가 똑같은 개수구나. 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 그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비례식을 정의해서 요게 요관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요 관계가 성립이 될 거. 돼? 여기까지의 흐름인 거야. 복잡하진 않지 생각보다. 어렵다고 소문났는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보이는데 쉽겠지만 문제 풀면 또 느낌이 달라. 처음부터 잘 푸는 친구도 있지만 처음에 감 못 잡는 친구도 있단다. 심지어 지금 의대가 있는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 알겠니? 그런 친구가 있단다.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사무소에서 갔죠. 사무소에서 갔죠. 왜 수능으로 화학을 갔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좀 나중엔 잘했어. 되는 거지? 저기까지 흘러가는 거야. 요 흐름이 중요해. 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헬륨이 있어. 헬륨을 긁어 모았어. 그럼 풍선 같은 데 모이겠지? 그럼 걔 질량은 어떻게 될 거야? 뜨잖아, 그지? 풍선에 모으면 붕 뜨잖아. 위에다 천칭 달 거야? 좀 그렇지? 그러잖아. 그래서 기체에 대한 법칙이 나오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기체 법칙이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의 시작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 알파벳 글씨가 한글보다 좀 이뻐. 예?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법칙 가드로 뺐어. 비웃냐? 야, 요 아보가드로 수 할 때 그 아보가드로야. 요 아보가드로 수를 알아내는데 기여한 바가 없어. 아보가드로는.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아보가드로가 만들었어. 요걸 제안한 기념으로 얘를 한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의 제안 기념으로.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누구한테만 적용해야 돼? 어떤 상태? 기체 상태에만 적용해야 돼. 아까 이렇게 헬륨을 예를 든 게 기체들은 질량 제기가 좀 거시기 하단 말이요. 거시기 해. 그래서 기체들은 질량 재는 것보다 부피 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부피의 관계를 건드리는 건데 니들 중딩 때 기체 법칙 배운 거 아니? 몰라? 알아? 나도 몰라. 사실 중등 과정의 교육 과정을 잘 모르는데 몇몇 친구들이 배웠다고 하더라고. 보일 법칙 들어봤지? 샤르 법칙 들어봤지? 보였네. 개똥이가. 그게 둘 다 기체 법칙이야. 기체 법칙의 공통점. 너 진짜 내 목소리 이용해 먹을래? 녹음해 가겠다. 녹음해 가서 불면증 치료제로 막 사용하겠는데. 내 뭐 얘기하다가 너 끼고다가 기체 법칙. 기체 법칙들은 기체이기만 하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야, 네가 이제 폭주족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막 과속하잖아. 그럼 경찰이 참질 않아. 응? 근데 내가 막 폭주족
짓을 나 같은 범생이가 폭주족지 탈북됐다고 막 과속하잖아? 안 잡아. 잘생겨서. 뭐 그런 차이. 사람마다 이렇게 차별을 줄 수 있겠지만 기체는 차별이 없어. 서로 달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이제 뭐 국회의원 아들 그냥 우리 같은 너 국회의원 아들이니? 딸이 딸이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딸 아니지? 국회의원 아들이랑 딸이랑 아들이랑 우리 같은 평민 아들이랑 차별을 받아. 그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기체는 기체이기만 하면 차별이 없어. 보일 법칙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뭐였지 아까? 샤를 법칙 그대로 적용하고 아보가드로 법칙 그대로 적용한단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예를 든 것뿐이야. 자,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 법칙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기체 법칙 할 때 기체이기만 하면 다 적용이 돼. 그러면 무조건 다 적용할 수 있어가 아니란다. 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있어 보이지? 그치? 교재에 내가 적어놨단다. 거기에 아보가드로 법칙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하고 뒤에 표현했는데 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가 의미하는 표현, 얘 표현, 노트 필기 표현 이거란다. 써있어. 안 써있어? 아니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알았어. 네. 알아서 쓰세요.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 있잖아. 여기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자다 있나가지고 그냥 피 찾느라 애쓴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에 똑같은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실험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돌톤이 깐 거야. 그걸 해서 했는데 돌톤이 깐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인정을 못 받아. 죽을 때까지. 속상하지. 돌톤보다 먼저 죽는데. 안타깝다. 그러다가 돌톤도 죽고 나서 인정을 대신 받아줬대. 제자가. 안타깝지? 살아생전에 인정을 잘 못 받았던. 아니 뭐 인정을 많이 받았겠대. 이탈리아 화학자니까. 이탈리아에서. 자, 같은 부피의 분자수가 어떻더라? 똑같더라 라는 거야. 무조건. 어떤 기체든 기체가 섞여 있어도 돼. H2 하면 H2 분자가 되게 작겠지. C4H10 얘 뷰테인이라고 부르는 분자들은 얘보다 상당히 크겠지. 하지만 얘도 기체면 같은 부피의 분자수가 똑같단다. 작든 크든 분자의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 알겠어? 그래서 같은 부피의 분자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H2가 1리터에 N개가 있잖아? C4H10 얘는 10리터 있어. 몇 개 있단 얘기야? 10N개 있는 거야. 1리터에 N개 있으니까. 그지?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그리고 산소 기체가 3리터 있어. 몇 N개야? 3N개 있단 얘기야. 그지? 1리터당 N개니까. 돼? 암모니아가 쓰린데. 암모니아가 4리터 쓴다고. 4를 미리 써버렸네. 이게 머리 나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다. 몇 N개 있어? 4N개 있어. 느낌은? 부피비랑 개수비랑 일치하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의 결과는 기체의 부피비가 무슨 비? 기체의 분자수비랑 일치하는구나 라고 적어놨지 내가. 별표 쳐. 거기 중요. 중요 별표 쳐. 돼? 똑같구나 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 부피를 달리해서 개수로 넘겼는데 1리터 있다고 다 치자. 1리터 전부 다 N개지. 그럼 질량비가 무슨 비랑 똑같아? 같은 개수면 분자량비랑 똑같겠지. 그지?
분자 하나하나의 질량비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어? 그지? 서진아. 그러지? 어? 자는 거 아니지? 자는 줄. 그래서 같은 개수니까 질량 관계가 분자량이랑 똑같단 말이지. 그지? H2 분자량 몇이야? 2겠지. 2 그램 하면 1몰이니까 상대값으로만 적을게. 얘 분자량 몇이야? 뷰테인. 얘는 뷰테인이 아니고 뷰테인이란다. T야 T. 메테인 할 때는 TH고. 몇이야? 58. 계산 빨라. 얘는 분자량 몇이야? 얘는 100. 질량비가 1리터의 질량비가 2대 58 대 32 대 17이 돼. 그치?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 알겠어? 부피분의 질량 뭐야? 밀도. 이거 중등 과정 잘 못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밀도라고. 야, 되려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선행 시킬 때랑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선행이 아니라 이제 바로 앞전 시작이잖아. 요 밀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들이 훨씬 잘 떠올려. 골 때리게도. 그러니까 고1 1년 동안 밀도를 까먹고 있나 봐. 안 나오니? 고1 과정에 밀도가 잘 안 나와? 그렇구나. 중3 때 꽤 나오나 봐. 이렇게 학년이 높다고 밀도를 다 떠올리지. 당황스럽게. 알았어? 자, 일부러 밀도 관계랑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형식으로 그린 거야. 응? 부피분의 질량비로. 근데 부피가 일정하지? 그럼 밀도비지. 밀도비는 뭔 비야? 분자량비랑 똑같지? 돼? 그지? 밀도비는 분자량 비야.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기체의 부피는 무슨 비?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돼. 내가 이 짓을 하는 이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야, 분자수비 나왔잖아. 그럼 부피비랑 똑같지? 그랬더니 오? 놀래더라고. 쓴 놈들이.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기체의 밀도비는 무슨 비라고? 분자량비라고. 요 두 가지 내용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란다. 근데 얘네들이 성립하려면 조건은 뭐다? 기체들이 어야 해. 그리고 또 그 기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돼. 온도 압력이 다르잖아? 이게 성립해야 돼. 하질 않아. 성립하질 않아. 그래서 요 상태로 정리가 되면 얘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부피를 대충 넣어주고 분자량 어떻게 돼? 뭐 이따 이렇게 대충 물어봐. 그럼 우리가 이거 뭐지? 하고 얘네들을 떠올리면서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쉽게 써야겠어. 어려워. 언급을 안 해준다. 그런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좀 더 쉽게 연습시키는 문제가 영도식 1기압으로 접근을 시켜. ATM은 기압이야. 기압 한글로 쓰는 것보다 얘가 더 알아보기 편해서 그래. 내 글씨를 알기 때문에. 자, 영도식 1기압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 표준 상태라고 한단다. 그래서 표준 상태라고 언급을 하잖아. 영도 실기압에서 라고 알아들어야 돼. 표준 상태에서 라고 하면. 그리고 이 표준 상태는 뭘 번역한 거야?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를 번역한 거야. 그래서 STP를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쓴단다. 쓰니까 써준 거야. STP에서 라고 나오는 문제 있겠어, 없겠어? 있어. 특히 학교 시험에 더 많아. 문제집 문제보다. 학교 시험에 더 많이 등장해. 그래서 STP 표준 상태의 영도 실기압이 3개가 동일한 언어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어? 자, 그래서 요때 1몰의 부피 몇 미터라고?
22.4리터 지난주에 잠깐 했잖아. 그지? 22.4리터 이건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의 막 나열한 숫자 중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과 22.4. 원자량하고 분자량은요? 그럼 계산하면 돼. 문제 다 저기 알려주거든. 문제에서. 그럼 0도 실기압이 아닌 상태면 25도 실기압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단다. 그럼 25도 실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랑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5도 실기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25도 실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몇 리터이다 라고 알려주거든. 걔네들은 알려줘. 0도 실기압이 아닐 때는 1몰의 부피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니들이 계산하는 거 아니야. 물론 2학기 때 우리가 1단원에 1몰의 부피를 온도별로 압력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PV는 NRT라고 해서 그게 나오지만 1학기는 그래서 22.4리터가 1몰 1호구나. 오케이? 1몰 1호구나. 그러면 11.2리터는 몇 몰? 2분의 1몰 1호구나. 그래서 야 산소 기체를 5.6리터 모았대. 그럼 몇 그램이야? 라고 물어본다. 얘 질량 어떻게 돼? 그럼 뭐로 붙여야 돼? 몰수로 붙여야 돼. 22.4리터로 나눠서 4분의 1몰이네. 그리고 나서 얘를 활용해야 되겠지. 다음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질량이네. 몰수 알았네. 몰질량 몇이야? 분자량 몇이야? 32 곱하기 32 그램 퍼 몰 하고 붙이는 게 정석적인 거란다. 그냥 숫자만 곱하잖아. 그럼 단위가 맞질 않아. 원래 단위 쓰는 게 공식으로 들어가야 돼서 내가 몰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정석적일 거고 원자량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숫자로만 몰 빼고 숫자만 신경 쓸 때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보여줬듯이 몰 없어지고 그램만 남네. 질량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몇 그램이야? 되지? 계산은 너희들의 몫이니까 나 계산 잘 못해. 8g이야. 여태 계산하고 있었어. 8g이야. 이해돼? 그래서 요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1단원의 절반 이상을 하게 되는 거고 화학 반응식이 지난주에 한 내용이야. 지난주에 한 내용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도 못했다. A. 그지? 화학 반응식도 못했다. 그만 자. 넌 아니지? 이렇게 3명은 따로 또 잡자. 그래서 얘랑 화학 반응식까지 오늘 수업 듣는 사람 여기 없지? 너 오늘 수업이야? 돼요. 오늘로? 네. 해도 돼. 네. 오늘은 수업이 그 인원이 별로 없어서 오늘 수업 듣는 사람부터 오늘부터 이제 또 1단원 숙제 점검하고 눌러 꺼